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이공계 진로 콘서트 10대를 위한 이공계 진로 콘서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과학 잡지를 보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융가인 월가의 무게중심도 소프트웨어로 이동한 지 오래되었다고 하더군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하고 자동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금융산업에서 뛰어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보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단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의료업,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또 예술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는 분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술가가 온도에 따라 춤을 추는 꽃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가 없겠죠. 이 꽃이 외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도록 만들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만 했죠. 그러나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코딩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 최근의 여론입니다. 코딩을 얼마나 잘 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입력부, 메인보드, 출력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입력부는 메인보드에 정보를 넣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각종 센서 입력 장치들이 연결됩니다. 센서는 용도와 기능에 따라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센서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죠. 센서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디지털 정보로 변경되어 메인보드로 전달됩니다. 메인보드는 입력된 정보를 조건에 맞게 분류하고 처리하여 그 결과를 출력부를 통해 표시합니다. 출력부에는 각종 구동장치, 표시장치 등이 연결될 수 있는데 입력되는 정보에 따라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메인보드에 어떤 조건이나 제어 동작의 명령어를 집어넣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입력부와 출력부에 연결되는 다양한 장치를 조합하고 처리하도록 하여 원하는 동작과 결과물이 나오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산의 예를 들어볼까요? 날씨를 알려주는 우산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산이 사물 인터넷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스스로 인터넷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게 한 후 비가 올 확률이 70%가 넘으면 우산에 불이 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산에 습도 센서를 연결해 공기 중의 습도를 직접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70%를 넘을 때 LED에 불이 켜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습도에 따라 빛의 색깔이나 밝기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우산은 스스로 입력된 정보를 분류하고 처리하며 판단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져가지 않는 실수를 하지는 않겠죠.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얼마나 기계적인 코딩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종 센서와 장치의 원리, 사용법 등을 알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문제를 발견하는 게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딩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프트웨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학생, 일반인도 어려워하는 코딩을 굳이 일찍부터 억지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뛰어놀 시간도 부족하고 다른 공부할 것도 많은데 말이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아두이노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C 언어 기반의 코딩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조차 매우 어려워합니다. 청소년이 다루기에는 더욱 어렵겠죠?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2016년에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아두이노는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장치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익숙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스크래치. MIT 미디어랩에서 개발한 것으로 까다로운 코딩 과정 없이 그래픽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설계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및 환경을 말합니다. 스퀵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스몰토크라는 언어로 작성되었는데요. 코딩에서 주로 사용하는 C++, C#, 비주얼 베이직 등과는 다르게 블록을 끌어당겨 탑을 쌓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 방식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는 입문자에게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에 매우 적합합니다. 아래의 커뮤니티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스크래치 공식 웹사이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좀 예시를 해놨죠. 여기 보면 학생들의 작품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두이노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즉,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와 환경을 말합니다. 아두이노는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장치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다양하게 상호작용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코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딩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중상급자에게 적당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쉽게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웹사이트를 좀 소개를 하면요.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교육 도구인 엔트리라는 게 있고요. 또 경인교대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주니어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고요. 또 인텔사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CS 언플러그드라고 해서 UC 대학과 구글이 후원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어린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코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2015년 정부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쉽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조차 코딩을 워낙 어려워하다 보니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도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하지만 무작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며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면서 원하는 발명품을 구현하는 개발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코딩은 좀 기능적이에요. 계속 훈련을 해서 도달하는 건데 사실 코딩만 할 줄 안다면 이게 부족이 되겠죠. 누군가 시키는 거를 처리하는 수준밖에 안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창의적인 발명품, 아이디어가 많다면 그러면서 이제 코딩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사실상 어릴 때는 이 코딩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그쪽 전공을 찾으려면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이제 아이디어, 수많은 생각과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경험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서울 지역의 한 산업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코딩 과정 없이 교육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펌웨어뱅크에서 개발한 인텔리전스 블랙박스라는 장치를 이용한 것인데요. 이 장치는 간단한 기계 조작으로 프로그래밍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코딩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의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발명진흥회, 이화여대, 숙명여대, 강남대 등을 중심으로 디자인 공학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겠죠? 교육과정도 의무로 도입되는 것을 보면 소프트웨어가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이 코딩도 잘하고 스크래치, 아두이노와 같은 것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덤벼들면 오히려 큰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관심을 가질 정도의 체험을 해보기 바라고요. 만약 관심이 더 커진다면 2, 3일 정도 방학 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이 더더욱 커졌다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보는 쪽으로 경험을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에 관한 교육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그것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창작하는 교육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기술, 발명 등과 매우 관련이 많은 것이므로 충분한 교과학습을 통해 기초를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기초를 확실히 다진 후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쌓는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한 편의 글을 다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래 사회의 직업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로 만나겠습니다.